네, 안녕하세요. 이제 엑스베더 6 공통자 개발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육과 고급 교육 마찬가지로 오늘 공통 개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엑스베더 6를 통해서 개발하시는 프로젝트 공동 담당자 및 TA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프로젝트 공통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해당 부분은 고급 교육 오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뭐 알림 컨트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엑스레이터 6가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벤트 버스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심시간을 갖고 나서요. 오후 시간에는 뭐 서브미션, 그 다음에 뭐 캐시, 뭐 CI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따로 뭐 기본이나 고급 교육처럼 실습하는 내용들은 없고요. 거의 다 설명 위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 채팅창 이용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바로 뭐 답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추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교육 쉬는 시간에도 혹은 중간중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미리 보기 켜서 화면 띄워놓고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튜디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베더 6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스튜디오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스튜디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엑스베더 6 UI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 정의를 위한 스튜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UI 프로젝트 우클릭 프로퍼티즈 엑스베더 6에서 프로젝트 전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UI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즈 누르셔가지고 해당 엑스베더 6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표준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뷰를 통해서 디자인 탭에 배치한 컨트롤의 아이디 접도어를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들은 .settings라는 폴더에 id policy.xml 파일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는 이 해당 EB6 Common UI라는 프로젝트 전용 설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이클립스 전역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클릭하셔서 엑스빌더 6의 프로젝트 표준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설정은 전역 설정이고 지금 저희가 설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해당 UI에 대한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 정책은 컨트롤 유형에 따라 자동 아이디 부여하는 규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탭에 어떤 컨트롤을 배치를 할 때 여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컨트롤을 배치한다 라고 하게 됐었을 땐 이런 식으로 아이디 값을 저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가 배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 전역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다가만 특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점 세팅즈 폴더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점 세팅즈라는 폴더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깔때기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리소스를 해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점 세팅즈라는 파일이 보이면서 여기에 id policy.xml 파일을 제너릭 xml 에디터로 열게 되면 이러한 세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 TA 분들은 사실은 이클립스 자체를 이제 뭐 다른 사이드 뭐 플러그인들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배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UI 단이 아니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해당 스페이스에 점 메타데이터의 플러그인 보시게 되면 이렇게 kr.co.tomato 라는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이런 폴더 중에서 여기에 kr.co.tomato system.ex 빌더의 모델이라는 폴더 하위에 이런 식으로 이 이클립스 전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파일들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파일들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 이 EB6 커먼 UI에서는 아코디언의 패턴이 지금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유즈가 없지만 그 전역 설정에는 제가 아까 유즈를 아코디언도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이클립스의 전역적인 설정들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이러한 공통 설정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I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템플릿은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화면의 패턴을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여서 쉽게 재사용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도중보다는 초기 이제 기획 단계 이후에 화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별 패턴 및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공통 요소들을 이제 템플릿화, 즉 퍼블리싱 단계에서 템플릿화 해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하나하나 컨트롤들을 직접 이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형태로 개발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템플릿 화면, 네. 저희가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뭐 기획 화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저희가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I 템플릿 등록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기획 단계 혹은 퍼블리싱 단계에서 이러한 화면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뭐 헤더 영역, 뭐 타이틀 플러스 조회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화면을 사용하는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헤더
영역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헤더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다,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UI 템플릿이라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자주 사용되는 화면 패턴 전체를 전부 다 템플릿으로 이용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UI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최초 생성되는 이 템플릿이라는 폴더도 있었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화면 자체를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빈 템플릿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어느 정도 유형이 잡혀져 있는 화면 자체를 이렇게 통째로 디자인 탭과 초기 이러한 스크립트 탭들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드는 화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I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기획 단계 및 퍼블리킹 단계에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좀 잘 작성이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뭐 개발자가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헬프 컨텐츠에 단축키라는 설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단축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당연히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축키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단축키를 좀 별도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단축키, 저희 스튜디오에서 어떠한 단축키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아마 키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라는 설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단축키를 세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컨트롤 스페이스 바라고 하게 되면 계열의 플러스 스페이스 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컨트롤 스페이스 바인데요. 아마 제가 맥을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여기 부분이, 바인딩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제가 아마 확인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에서, 그런 키 입력을 아마 좀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형태의 단축키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 한번, 수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저희 단축키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서도 저희 뭐 리더십스 단축키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계속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에 존재하는 이외에 프로젝트별 응용 가능한 컨트롤별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UI 공통 담당자분들께서는 컨트롤 유형별로 기대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의 집합을 좀 개발 이전에 사전에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개발자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 지금 세팅 시 슬래시를 통해서 트리 형태로도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당 부분은 저희 지금 최신 버전 2025년 5월 버전에서부터 사실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지 보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트리 형태로는
아마 사용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버전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좀 이런 트리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렇게 뭐 표시 이름, 이러한 화면들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는 이름과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이전 버전과 같이 호환성 연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표시 이름을 통해서 뭐 모바일의 컬럼 카운트 혹은 뭐 모바일의 민 카운트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그룹에 대한 사용자 속성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뭐 나중에 가져오는 그러한 속성들은 실제로 이러한 음, 이러한 속성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조금 보기 편하게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러한 트리 형태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만 지금 현재 여기 이클립스에서는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설정입니다. 스크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때, 뭐 반응형이다 혹은 적응형이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최근에는 사실 뭐 원소스라고 해서 하나의 소스에서 뭐 반응형이라든지 뭐 적응형, 즉 모바일에서도 보여지고 데스크탑에서도 보여지는 이런 화면 개발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스크린 설정을 초기에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뭐 개발을 하실 때 이러한 루트 이벤트에 스크린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좀 뭐 미디어 쿼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및 디자인 결정을 하신 단계 이후에 최소 해상도를 고려를 하셔서 스크린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러한 스크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소스 탭에 이렇게 실제로 나와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스크립트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컴파일된 결과 보기를 통해서 설정을 할 때도 이러한 식으로 현재 이 화면이 서포트할 수 있는 미디어가 어떠한 사이즈다 라는 것도 다 정의가 되어져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최초 한번 설정을 하고 나중에 못 바꾸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도 뭐 당연하게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러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조금 뭐 수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공수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편집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편집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이 코드 템플릿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간단하게, 즉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진 함수나, 즉 뭐 공통함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형식들을 템플릿화 해가지고 공통 담당자분들께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특성에 맞서, 보통 프로젝트에 맞춰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모듈 내 함수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컨텐트 어시스트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드 템플릿이라고 해서 뭐 그냥 샘플로 하나 만들어 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샌드라는 이름으로 컨텍스트는 기본 문맥, 그냥 기본 일반적인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샌드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위 실제 공통 모드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즉 서브미션 호출이죠. 즉, 어떠한 데이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app.lookup의 submission.send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프리뷰에 작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util.submission.send라든지 이러한 공통 API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브미션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뭐 개발자분들이 뭐 util은 create common util이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 util.submission.send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쓰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SE라고만 치시게 되면 send라고 해서 이렇게 방금 저희가 봤었던 그 코드 템플릿에 나와져 있는 샌드라는 것이 이렇게 한눈에 보인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혹은 이러한 서브미션 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화면에서 한 번 정도는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템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컨텐트 어시스트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샘플을 추가한 거고요. 실제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빌더 6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러한 좀 여러 가지의 코드 템플릿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를 통해서 이렇게 컨텍스트, 기본 문맥과 뭐 멤버 문맥, 행성자 문맥, 정적 멤버 문맥 총 네 가지의 문맥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기본 문맥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냥 간단한 그런 스크립트들 작성하는 문맥이고요. 그 다음에 멤버 문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어떤 다른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 점 블라블라 할 때 나오는 API 있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겹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add column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위에 member of cpr.core.grid라는 그리드 객체를 사용할 때 이 add column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만약에 화면에 그리드라는 컨트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app.lookup에 grid.add column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통해서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적 문맥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타입의 정적 멤버 또는 멤버 메서드를 또 호출할 때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생성자 문맥이라고 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즉, 뭐 new 블라블라 할 때 new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을 생성하거나 뭐 프로미스 일체를 만들 때처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컨텐트 어시스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코드 템플릿 같은 경우도 뭐 개발자마다 뭐 공동 담당자 분들마다 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좀 스크립트가 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템플릿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새 요소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화면을 만들 때 여기 위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주석이라든지 뭐 바로 여기 위에 뜨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개발하실 때 처음에 한번 이런 것들도 이런 템플릿을 넣으면 이것도 추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집기 도구를 통해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커스텀 액션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저희 컨트롤에서 버튼 컨트롤을 설명드리면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새롭게 하나 이렇게 컨트롤을 만들었었을 때, 이 버튼의 이벤트에 보시게 되면, 이 마우스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엔터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것을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조건, 버튼이면 엔터 버튼을 눌러서 이러한 클릭 이벤트 함수를 만드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단축키죠? 이러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여기 디자인 편집기 부분에서 여기에 커스텀 액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액션이라는 부분에서 각각의 컨트롤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디자인 탭에서 그러니까 즉 디자인 편집기에서 더블 클릭을 했었을 때 혹은 뭐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풋 컨트롤에 뭐 밸류 값 뭐 바꿀 때라든지 이럴 때도 스페이스바 혹은 더블 클릭 누를 때도 저희가 바로 배류 값을 바꿀 수 있었죠. 그러한 이유들이 다 이러한 커스텀 액션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크게 다시 설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뭐 기타의 초기, 줌 같은 것들도 뭐 배거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100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뭐 작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희가 커스텀할 수 있게 이러한 엑스위드 6 항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사실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통교육에서 했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엑스레더 6에서는 뭐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뭐 공통 상수, 뭐 정적 리소스,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UI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과 웹 프로젝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UI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env.json 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프로젝트 내에서 필요한 정적 리소스의 레퍼런스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 라이브러리 혹은 CSS를 등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CDN 경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었죠. 꼭 이렇게 상대 경로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경로에 있는 블라블라에 있는 JS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설정을 했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여기 env.json에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전역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꼭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구동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CSS만 등록을 한다라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웹 프로젝트입니다. 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파일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default.js와 그 다음에 exbuilder.json 두 가지의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웹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EXBuilder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컴피그와 런타임 폴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런타임 폴더에 있는 이 default.js이고요.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위드스에서 엑스비더 6 스크립트 편집기로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별 기본값 및 상수, 공통상수 정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컨트롤들 이렇게 설정이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서브미션을 설정할 때에 그러한 속성이 있는 값들도 저희가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앱 캐시라는 즉 화면을 앱을 불러올 때에 대한 캐시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eatful.js에서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앱 캐시에 이렇게 펄스라고 되어져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화면들을 가지고 올 때 뒤에 네트워크 탭에 뭐 P 난수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혹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UUID 잼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컨트롤을 렌더링 할 때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 시간에 받았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IPv6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인풋 박스의 아이디가 IPv6이 아니죠. 저희는 이러한 UUID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UUID 같은 값들도 어떻게 실제로 도메 렌더링을 할 것인지도 이러한 default.js에서 저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당하는 지금 default.js의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 웹 프로젝트 하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속성들은요, 저희 이 편집기 상에서 보여지는 속성들이 아니라, 즉, 서버 런타임이 돌아갔었을 때 속성 시점에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하나에만, 즉, 웹 프로젝트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UI에서도 설정할 수 있게, 즉, 뭐, 미리 보기라든지 아니면 이 편집기 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퍼티즈에 있는
이쪽 프로젝트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뭐 찾기를 통해서 실제 내가 어떤 JS와 동일시할 것인지를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유는 보통 저희가 초기에 해당 이러한 프로젝트를 전달을 해드릴 때 혹은 뭐 계약을 하셔가지고 뭐 퍼블리싱 계약까지 하셔서 퍼블리싱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형태를 받는다라고 하실 때 저희는 이쪽 웹 프로젝트로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UI 쪽만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이러한 UI 쪽 혹은 이 웹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TA분들 혹은 뭐 백엔드 공통 담당자 분들께서 이렇게 뭐 이미 있는 프레임워크 혹은 새롭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UI와 연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마우스 우클릭으로 프로젝트 패시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엑스비더 6 모듈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는 결국 런타임, 즉 서버를 돌릴 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미리 보기 했었을 때 혹은 내가 편집기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볼 때와 그 다음에 실제 웹 프로젝트에서 돌렸을 때 괴리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왜 로컬에서 돌릴 때는 이러한 속성이지? 혹은 편집기에서 왜 미리 보기 썼을 때는 다르지?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default.js의 설정 문제이다 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담당자 분들께서는 나중에 뭐 저희 회사를 통해서 어떤 UI 프로젝트를 전달받았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로컬로 서버를 돌리실 때 혹은 나중에 뭐 CI를 통해서 뭐 젠킨스 빌드를 하실 때 이러한 동작들을 하실 때도 항상 이러한 default.js를 동일시해서 맞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웹프로젝트를 만드셨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default.js 세팅은 전달을 받았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것을 동일하게 뭐 컨트롤 C 하셔서 여기 똑같이 컨트롤 V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공통 담당자분들께서 정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받아서 뭐 똑같은 환경으로 구축을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ig 폴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fig 폴더에 exbuilder.js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exbuilder.json이라는 부분은요, 저희가 웹 프로젝트에서 엑스베더 6 관련 환경 설정 정보를 관리할 때 정의하는 파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web.xml에서 이렇게 리스너 하나를 등록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3.clearpatra에 xb initialize라고 되어져 있죠. 저희 빌더6 설정을 초기화하는 클래스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파일이 여기에 있는 exbuilder.json 파일이다 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exbuilder.json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파일은 즉, 지금 웹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자바 앱 서버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디플로이 패스라고 해서 즉 컴파일된 저희 배포 경로에 있는 이러한 파일들이 지금 어디, 즉, 웹 배포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파일된 웹 배포 경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eploy config base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 env.json 파일의 배치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deploy 시 환경 설정 파일 위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env.json은 웹서버에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 서버에 was에 즉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was 경로에 저희가 env.json의 경로를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형태가 되는, 즉 웹서버 was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이 경로에다가 저희 뭐 env.json이 들어갈, 즉 배포가 될 경로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세 번째, 뭐 캐시 컨트롤이 지금 true로 잡혀져 있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서버 한 번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UI 뷰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뭐 인덱스 컨트롤러 보시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UI 뷰를 통해서 화면을 배치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로컬호스트 8080 입력했었을 때 지금 아직 실행되고 있네요. UI 뷰를 통해서 렌더링이 되는 이 해당 화면에 대한, 즉 캐시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렇게 만들어줄 때, 즉 엑스비더6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HTML의 그러한 리소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캐시 컨트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캐시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제가 펄스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서버를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env.json에 추가한 아마 파일 때문에 못 갖고 와서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env.json에 뭐 cdn.js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었는데 이렇게 못 갖고 와서 에러가 뜨는 것이고요. 그 외에 있는 것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클레오파트라 JS라든지 혹은 뭐 유저 모듈 udc.js 등등을 보시게 되면 요번에는 뒤에 이렇게 p 난수, 즉 저희 서버 플러그인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HTML에 대한 이러한 난수 같은 것들도 해당 esbuilder.json에서 저런 캐시 컨트롤, 뭐 트루펄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후 시간에 캐시 컨트롤 좀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한 저희 빌더6에서 캐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런타임 CSS와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즉,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희 서버 플러그인에서 만들어지는 HTML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HTML에 스크립트 태그라든지 CSS, 링크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본 상수라든지 아니면 저희 클리오파트라 JS 엔진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업로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프 컨텐츠에서 아마 파일 혹은 업로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워크, 연동 및 서버 플러그인 설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저희는 아파치 커먼 파일 업로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혹은 내 지금 현재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멀티파트 리저브가 뭐 등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서버에서 멀티파트 그 형태의 어떠한 데이터를 형태로 타입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저희 클래스명에다가 이런 뭐 클리오파트라.스프링 파일 업로드에 스프링 멀티파트 리저블 핸들러로 이렇게 파일 핸들러 부분을 이렇게 뭐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저희 데이터 리퀘스트 아시겠죠? 아시죠? 저희 그 서버에서 저희 뭐 서브미션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뭐 그 데이터 리퀘스트 안에서 저희가 컨버터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샘플 같은 경우에는요, 혹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테크도 FAQ 게시판에도 동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버 연동이 되어져 있지 않는 분들은 서버 연동 한번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버 연동 실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 템프라고 되어져 있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템프라는 폴더에서 모듈 카테고리.cx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통해서 그냥 미리 보기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와 서버 연동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서버를 통해서 돌렸을 때는 여기에 뭐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버튼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했었을 때, 폰은 지금 모듈이 not found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에서는 전부 다 있고 글자가 빨간색이 아닌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서버 플러그인을 통해서 개발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클레오파트라 UI 컨트롤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이러한 특정 요청이 왔었을 때 저희는 이러한 필터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런타임 필터라고 해서 실제 화면을 들어왔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런 실제 스크립트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API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의 URL이 뭘로 끝났을 때 나는 해당 거기에 추가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이 월드 카테고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겠다. 이것만 딱 하나만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모듈만, 즉 특정 모듈만 추가하는 것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보기에서는 뭐 전부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모듈이 있지만 저희가 서버 연동했었을 때 어떠한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서버 백엔드端에서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특정 뭐 즉, 저희 소스 경로에 있는 특정한 모듈만 가지고, JS만 가지고 오겠다. 혹은 특정한 CSS만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도 필터링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듈 파일에서 이 위에다가 카테고리라고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모듈 카테고리, 이렇게 모듈 점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셔가지고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부분은 목격 교육 시간에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실제 배포 경로에서 이렇게 파일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카테고리를 모든 이 유저 모듈.js에서는 저희가 작성한 모든 모듈.js 파일이 전부 다 이렇게 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모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선언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별도의 즉, 카테고리 설정이 없는 모듈들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해당, 이런 뭐, 노 카테고리라는 것들도 사실은 2025년 5월, 즉 5월 달 릴리즈에서 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통 개발자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특별한 모듈.js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端에서 즉 저희 쪽 서버.자르를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요. 이러한 백엔드端에서도 직접 필터링을 통해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JS 혹은 CSS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러한 필터 AP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환경 설정 있는 것들까지 일단 1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